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아, 그래? 자, 예. 참고로요, 우리 김병관 회장님께서는 인도 철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도 철학은 서양 철학하고 동양 철학보다 더 빠릅니까? 아, 그렇죠. 네? 예, 고대 인도 철학의 예. 이 정점이 있죠. 예. 다른 이제 우리가 그건 나중에 언제 방송을 한번 해봅시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요, 편안하게 우리나라 운동권 정치 38년 결국 대한민국 무너지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 김병관 회장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우리나라 운동권이 벌써 38년 됐어요? 예, 그 운동권이라는 말 자체가 예. 그게 이제 언어의 기만술인데 예. 원래는 이제 그 1968년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이제 길러진 그 파르티잔들을 이제 적화 용병들이죠. 적화용병. 대남 적화 이 한국에서 일어난 남한에서 일어난 모든 정변은 대남 적화 전략과 무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100년의 이념적 역사를 보면은 예. 우리는 뭐 해방은 거의 80년 전에 뭐 이래 됐지만 그 전에 해방 전에 우리가 이 고민테런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고민테런. 고민테런이 이제 그 국제공산연맹이라는 뜻인데 예. 그게 이제 1918년도에 전 세계 공산당이 다 있습니다. 아,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다 있죠. 예.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미국도 뭐 좌파 우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좌익이. 이제 그 공산당하고 이제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하고는 이제 조금 컬러가 다른데 뭐 정권은 차지할 수 없지만은 또 그런 이제 목소리를 내는 정당을 갖는 건 자유니까.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최초로 공산당이 설립된 게 2018년입니다. 불세비기가 2017년에 이제 혁명을 완수하고 그 이듬해 연해주에서 한인 사회당이라는 게 창설이 됩니다. 그 한인 사회당의 당수는 김 알렉산드리라는 여자입니다. 김 알렉산드리아. 우리나라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아버지 따라 연해주에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러시아와 중국과 이제 유창해 갖고 레닌이 아낄 정도로 훌륭한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죠? 네네. 그 자기 아버지가 김 산드리아. 산드라. 이름이 이렇게 길어요. 김 이거 더 긴 이름이 있는데 산드라. 내가 그 표시를 안 했는데 그분이 이제 1호 공산당원이네요. 예, 1호 공산당원이죠. 이런 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우파 진영에서 이현상일을 아느냐 하면 이현상일 잘 모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현상. 그게 네? 예. 이현상은 그러니까 여순반란 사건 이후에 거의 전멸되고 한 800명의 그 잔당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1948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1955년까지 이 압력을 한 그런 이 유객대. 그러니까 6.25가 나기 전에도 파치산이 있었네요. 아, 그렇죠. 네? 대구 폭동이 일어나갖고 이제 그때 이제 국군이 미군까지 막 나서갖고 제압을 하니까 야산대라 해갖고 산으로 태백산이라는 데 들어갔어요. 빨갱이들이? 예, 그 빨치산도 들어갔는데 그걸 야산대라 했어요. 야산대가 우리나라 빨치산의 시초죠. 그래서 이현상이가 이제 이 1953년 9월 17일 날 사살되는데 그 호주머니에는 단 한시도 나는 한순간도 조국을 생각 안 한 적이 없네. 내 이 가슴에는 뜨거운 피 구동하고 막 이
발치산들이 주로 이제 세 가지 각오가 있어요. 굶어 죽을 각오, 또 얼어 죽을 각오, 총에 맞아 죽을 각오. 이 세 가지 이제 각오를 가지고 이제 그 험준한 산골짜기를 이렇게 발사기를 해가 신발이 없어갖고 예. 발사기를 해갖고 막 이렇게 토벌군을 피해 다니고 이랬는데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계력이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공산주의 이 막스 엥겔스 사상이 처음 등장했을 적에 세계의 지성들도 이건 인간성 회복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한호성을 질렀죠. 그 아주 소수의 철학자들이 이건 선과 악의 경쟁이다. 씨를 말리지 않으면은 인류의 재앙이 된다. 인류가 수세기간 암흑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고 이제 그 프랑스 철학자 알렉시스 토크필 같은 사람은 자유의 창가에는 평등이 저 멀리쯤 보이지만 평등의 창가에는 자유도 평등도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명언을 남겼는데 오늘날 100년 후에 그 철학자의 말씀이 100년이 지난 지금 남과 북을 비교해 보면은 너무나 정확한 예측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정말 깊이 깨달아야 할 시점입니다. 예. 근데 회장님, 저기 지금 현재 노동부 장관 김문수 장관 있잖아요. 예. 그분이 24년간은 빨갱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좌익에 있었고 예. 24년간은 우익에 있었다. 그렇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예. 그건 저 역사를 좀 알고 계신가 김문수 장관? 예. 그 청계천 피북 노조에서 뭐 이 전에 그 전태일 뭐 이런 기념 사업회도 하고 그 경북 영천 출신인데 서울대를 다니다가 이제 하여튼 뭐 학교도 하여튼 예. 학교도 오래 다녔을 거예요. 그 이제 그렇지. 그러가 이제 저번에 문재인 때 예. 이거 큰일 났다. 전부 이 붉은 막 용들이 한국을 다 지배해가 한국은 무너지게 생겼다. 김문수 장관이 봤을 때. 예, 막 그런 발표를 하니까 예. 요 국힘당에서는 그건 너무 색깔론이다. 그거 하면 표가 떨어진다 이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표가 중요하냐고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러면 표가 중요하냐고 막 이렇게 이 참 절규를 했는데 왕따를 당했죠. 완전히 김문수는 거구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했는데 자유투사로 전향한 거죠. 아니 자유투사는 이제 전향한 지는 24년 전이고 예. 문재인 정권 때 빨갱이가 우리나라를 이 점령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나가면은 거구 세력이 돼가 표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국힘당이 그 얼빵한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표가 문제냐? 지금 나라가 지금 무너지는데 예. 그렇게 막 그 호통을 치고 이랬는데 그러가 왕따를 당했어요. 뭐 공천도 안 주고 뭐 완전히 관세를 받았는데 지금 시대 오갖고 그거 한마디가 결국은 지금 대권 내에서 지금 우리 우파에서 지금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어제 보니까 이재명이하고 김문수하고 대립했을 때 예. 41대 41이 나오더라고. 그럼요. 어느 이재명이는 지역은 짜입이 안 되지. 예. 이재명이는 주사파도 아니고 예. 그거는 뭐 이래 그 이석기 꼬봉 아닌가? 그렇지. 이석기 꼬붕이죠. 예. 꼬붕이고 예. 함량 미달이지. 함량 미달. 예. 그런데 이 철도한 그 시킨 대로 하면 시키는 대로. 저 그림자 정부 이석기도 이제 그 위에 하이 클래스는 아니거든. 예. 그 행동대장 정도. 이제 이해찬 씨 이런 분들이 조금 높을 거예요. 그쪽에서는. 근데 성남시장 나갈 때도 이석기가 좀 많이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렇지. 맞습니까? 이석기가 아마 내 추측에는 이석기가 저 이제 그림자 정부의 이 위에 그 수계급들한테 가서 이 똑똑한 친구 하나 있으니까 이걸 좀 이번에 성남시장을 만들자는 업소를 한 것 같아. 그래가 이제 그때 민주당에서도 그 뭐 이래 후보들이 나왔는데 야권 연대라는 명분으로 그때 그다음 공천 경기 동부연합인가요, 그게?
그렇죠. 통진당 그 계열이죠. 나는 하도 가짜라서 자세히 알라고. 아, 진보당인가 그럴 거예요, 진보당. 예. 뭐 이래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한 번 안 한 친구가 도지사다 하고 또 뭐 대통령 후보까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뭔가 뭐 우린내가 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이재명이를 자꾸 우리가 상대하면은 그 뭐 피레미 같은 친구인데 이 우리가 가치관도 없고 뭐 공짜 이런 거를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 독재보다 무서운 건데 성남시장 하면서도 뭐 이 직장 없는 아이들한테 무슨 뭐 복지기금 이런 거 풀고 이래갖고 이제 이 인기를 좀 받고 그리고 그 성남시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그걸 그 통진당 계열에다가 그 용역 같은 것도 막 준 것 같아요. 이래갖고 이제 엄청난 자금을 대장동도 알잖아요. 대장동. 예. 대장동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몸집이 커진 거죠. 근데 이재명이는 꽃놀이표로 써야 됩니다. 저기 전번에도 정세균이나 이낙연 같은 분들이 나왔으면은 우리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선거는 조직인데 우리는 조직이 다 무너졌어요. 예전에 이제 우리 국가 정책이라든지 건국과 근대화 세력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을 이제 뒷받침했던 매개 역할을 했던 데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던 반공연맹, 지금은 자유총연맹이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새마을운동, 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바르기 살기 이 언면동 조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때 몸담았던 지향군인회가 언면동 조직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들이 네 번의 이 좌파 정권을 거치는 동안 무장 해제가 돼가 아무런 기능을 우리 이 정치적 행보를 못합니다. 제가 서울시 회장이 있을 때까지는 이 본회 장군들하고 많은 그 논란 끝에 돌아가신 우리 이상훈 장관님이 제가 뭐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손을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아스팔트 운동을 그때 최초로 2003년 3월 1일 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한미 동맹 강화를 그때 부르짖은 것이 이제 주요해가지고 이 미국과의 한국 노무현 정권 시절에 상당히 이 완화가 됐죠. 그때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또 노무현 정권이 등장을 하니까 북한에서는 이때 우리가 적화 통일이 가능하다 해가 남한 이제 그 적화 사령부에다가 지령을 내리죠. 이때 미국을 뭐라 하냐면 바로 우리는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 해가 그때 한 총련들이 이제 이 전대업을 이어받은 이제 한 총련이 그 성조기를 태우고 지금 그 뭐 법사위원장 하는 정청년이 미모하게 불을 지르고 이럴 때 미국의 여론이 참 안 좋았거든요. 뭐 태극기 도장에 국회에 대한 경애도 하고 이런데 태극기를 갖다 내버려 볼 정도로 한국은 배은망덕한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태극기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우리가 이 역사를 모르면은 이게 안 되고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기려면 절대 쟤네들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장님, 이 운동권 주사파들을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에게 이제 저들의 실체를 알리면 돼요. 실체를? 지금 기회가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저놈들을 발가벗기면은 그냥 촛불도 들 사람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는 주사파 서열 촉구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정청래가 이학연 같은 사람은 이학연이 내하고 같은 이학연 씨? 그 뭐 이래 이 강남 부잣집 한 50군데 털어갖고 혁명 자금 만들려고 하다가 부자들이 신고도 안 해요. 틀리고도. 그 최성훈 집에 가니까 경비원이 막으니까 동아건설 그 회장 집에 칼로 찔러가 징역 5년 살았거든요. 그리고는 나오가 복권되고 이래가 지금 사선의원회 국회 부회장하고 있고 또 그게 무슨 민주화 운동이라고
저 보상금 민주화 보상금이라고 15억을 받았어요. 그런 걸 국민들한테 알리면은 국민들이 놀래 자빠지죠. 그러니까 이 주사파 운동권들 자기 스스로 무슨 뭐 민주투사다 이런 가면을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60왕정도 이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쭉 이 글을 발표를 하려고 이걸 이제 우리 교수님이 인쇄를 해주셨는데 내가 지금 책을 구정 연후에 이런 내용을 방문해서 우리가 투쟁 방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단계별로 내가 이래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구정 시험 바로 출판을 할 계획인데 그걸 모두의 이제 머리글을 쓰려고 요걸 아까 준비해서 이제 교수님한테 보내드렸는데 여기 뭐 제가 사실은 오래 산 16살에 제가 공산주의자가 됐다가 18살에 저는 전향이 돼서 전향된 거로 말하면은 공산주의에 심취한 것도 우리 김문수 한 것보다 좀 일찍고 저는 전향한 것도 좀 최초의 전향자라고 봐도 될 정도로 저는 전향한 지 한 50년 넘으셨나? 그렇죠. 한 18살에 저는 전향이 아, 돼갖고 이 수도승이 돼갖고 선방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예. 그 정치 이런 데는 이제 관심을 걷고. 근데 제가 모셨던 단어 스님이 한국이 이제 세계를 지배한다.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고 정신문명의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이제 세계의 서성국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970년 동안거에 제가 그 오대산 정물봉에서 3000배 이래 매일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아래절 상원사에 계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길래 참 혹시 무민하는 그때 얼마나 우리가 못 살았습니까? 보릿고개도 뭐 겨우 넘을까 말까 하던 시점인데 의구심을 가진데 1980년 바덴바덴에서 올림픽이 이 유치되는 걸 보면서 큰 스님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이제 옛날 생각을 이래 더듬고 또 스님 어록도 이래 좀 보고 이래가지고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김병관 칼럼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글도 발표도 하고 이래.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자유민주주의가 잘 굳건하게 건립이 된다면 그렇죠. 아마 대한민국이 아마 동북아시아에서 아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여튼 그런 예감이 저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진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운명이다. 예.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정신적인 비상을 해야 됩니다. 공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네, 회장님 지금 예.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이 체제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지금 막 병들어 돌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억울해갖고 네. 자기네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죠. 참 먹고 싶은 사과 하나 아끼면서 자식들 가르치고 이렇게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데 참 그 헌신을 했는데 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완전히 막 이분들이 지금 막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909년 36년 일제하에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1950년 6.25가 터졌어요. 예. 그런 가운데도 지금 일본을 앞서가고 있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조선업이라든가 방위산업 지금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박을 건조하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 1975년만 하더라도 예. 세계적인 미래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들이 네. 한국은 2000년을 넘기 전에 5만 불 이상의 초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당군 이래 1986년도에 46억 불인가 흑자를 일으키고 1987년도에 187억 불인가 흑자를 내고 올림픽을 다음에 하고 이러면 이 완전 가속 페달을 밟아갖고 이리 나갈 것 같으니까 김일성인가 이제 그때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올림픽을 동구공산권이 못 나가게 하려고 막 아리랑 축제를 하고 길을 썼는데 이제 북한을 제외한 모든 이 그 국가들이 88 올림픽을 보니까 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예측해 갖고 60방향을 일으킵니다. 그걸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그때 박정희 군사
군부 독재, 전두환 군부 독재 해서 도합 25번에 5년의 그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온다 이런 기대를 하고 넥타이 부대도 나오고 이랬는데 그 나는 그때 어찌나 냄새가 구린 냄새가 나든지 이건 민주화 투쟁이 아니다. 헌법 파괴 세력들이 체제 전복을 해가지고 이 우리의 성장의 동력을 멈추게 하려고 지금 아마 북한 지령일 거다 이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막 1000명 중에 한 명도 동의를 안 하고 저를 과대망상증 환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막 네. 민주화 투쟁인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정강훈 목사가 그 이충건 박사하고 5명의 패널을 데리고 6월 10일 날입니다. 그날 60환경의 주역은 누군가 하는 토론이 벌어졌는데 네 사람은 다 김영삼, 김대중 두 민주투사의 작품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한 총련에 연대 사업국장을 했던 이동호 교수가 나와가지고 유일하게 그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이 주사파들이 일으킨 잔치팔에 오케이. 그렇습니다. YSDG는 숟가락만 들고 와서 대통령까지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 광장 정치로 4명의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원래 이 민주혁명 국가에서 이 광장 정치는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백가쟁명을 다 수용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대표 선수를 뽑아갖고 의원을 한 명 뽑아서 이제 이래 축조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을 선거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이제 어떤 결론을 내기도 하고 이러죠. 그게 진정한 민주국가인데 광장에서 막 그렇게 소리치고 죽창 들고 막 경찰을 찌르고 이래가지고 이래 정권을 만들어내는 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좋아했어요. 예. 예. 노사모도 관심도 가지고 그랬는데 노무현 정권 때도 저한테 그 대통령 정책자문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워낙 글도 쓰기 바쁘고 해서 저는 사양을 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노무현 정권 때 부동산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2004년도 12월 31일 날 종합부동산세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2005년도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층들은 뭐 세금 내기라고 바빴어 사실. 그리고 예.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28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방송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했는데 예. 그 바람에 제가 찍혔다는 거 아니에요. 제재 조치를 많이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예? 여하튼 고생하셨어요.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이 그러니까. 운동권에서 자기들이 무슨 민주투사라면서 보수 세력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자기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배제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를 이제 국가 경영의 어떤 이 가치성과 방향성을 모르죠. 이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은 깊이 공부도 안 해보고 그냥 데모하던 시절에 그 시절에 이제 성장 동력이 딱 멈춰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이 시장만한 이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노장 사상에서도 소국감인 정부의 기능은 줄이고 적자 생존 시장에서 찌지고 볶고 하면서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 도태되고 또 살아남고 이러지 경쟁이 없는 사회는 진화가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좌파들은 이제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제 유럽의 그 공산주의의 그 유령을 막아낸 서유럽은 동굴아파는 전부 공산화되어 있지만은 서유럽이 막아낸 가장 그 제1의 무기가 노블레스 오블리제. 그렇죠. 이제 복지를 좀 늘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재정이 파탄나고 이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또 용어수를 그게 일종의 이 자본주의인데 그걸 이제 제도를 도입하면서 좌파 정부의 수반들이 당시에 이제 영국의 블레어라든지 독일의 그 수레드 같은 사람이 이 반성문이 있어요. 우리는 창의성과 다양성 대신 보편성과 평등을 사회 정의로 착각했다. 그리고 정부 지출로 정의를 달성하려 했다. 그게 전체주의 아니에요? 그 사회주의로 가는 건가? 그렇죠. 정부의 기능을 과대평가했다. 그리고 시장의 약점은 지나치게 부각을 했고 장점은 묻어버렸다. 그래서 제가 2004년 그때 이제 젊은 대학생들하고 한 청년들하고 논쟁을 하다가 강정구를 이제 추방시키는 제가 일을 했는데 그때 이 사상전으로 사실상 그때 젊은 이 엘리트들이 내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정구도 이제 학교에서 추방되고 돌아가셨나요? 살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총련 최고의 정신적인 지주군요,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면은 6.25를 미화시켜야만이 이 미군을 몰아내거든. 6.25는 우리 형제끼리 싸워서 갈라져 살다가 이제 합치려는데 이 이웃집 아저씨가 삽 들고서 한 놈을 직사게 패갖고 다시 갈라놓게 만들었다. 이런 비유를 하면서 6.25는 사만시대의 통일전쟁이고 영토전쟁이다. 이런 칼럼을 이제 서프라이즈에 올리면서 메가드는 점령군의 개수기 때문에 철거시켜야 된다. 이런 게 한총련에서 벌떼처럼 저 자유공원에 있는 그 메가 동상을 철거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내가 그거는 어떤 이 영토전쟁도 아니고 통일전쟁도 아닌 인류 최초의 사상전이다. 100년간 이념전쟁을 우리가 아주 이 핵심에서 중앙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통일이 되면 세계가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낡은 이념을 가지고 국민을 더 이상 해놓하지 말라. 그럼 회장님 한마디로 이제 네. 시간 관계상 이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복잡해요? 이 사상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국민들은 어떻게 깨우쳐 주세요. 예, 국민들은 선거 때 되면 이놈도 비슷하고 정치를 혐오하기 때문에 네. 누가 정치를 조종하고 있는 거를 모르죠. 그 사람이. 모르니까 네. 그 조종하고 있는 배후 세력을 그러니까 내가 강정모 한 명 때려잡으니까 정권이 두 분 창출이 되잖아요. 네. 이 우리가 그러면 지금 누구를 때려잡아야 돼요? 지금은? 지금은 그 부관 참시도 해야죠. 예? 부관 참시라도 해야 돼요. 네. 그 신영복이라든지 이영희가 전환시대의 논리를 쓴 그 이영희가 이제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네. 죽은데 그 전환시대의 근데 논리가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 사람이 모르죠. 누군지. 그런 책을 젊은이들은 읽게 해가지고 이 귀신하고 전쟁을 해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백낙천이라든 지금 박성준이라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기를 하라 했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백낙천 같은 저도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지만 그분이 시인이고 26살에 서울대 하버드를 나오고 교수가 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사상전입니다. 이 사상전으로 안 가면은 결과적으로 북한 지령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북한 지령도 지령이지만 남한에 있는 그 자생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예, 국내에서 지식인들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이는군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지령도 없어요. 네. 그냥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버리면은 저 연세대 김호기 교수 같은 사람은 신영복이가 죽었을 때 신영복의 쓴 책이 담론이라는 게 있어요. 담론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민족의 고전이 돼야 된다 이러고 그 신영복이가 2016년도 죽었을 때는 문재인이 이재명을 비롯해서 인산이래 수천 명이 문상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우파에서 최고의 경제가인 박세일 교수가 그 무렵에 같이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뭐 상갓집 개보다 못한 초상집 대가 썰렁해요. 그래서 장례식 날 제가 국민이 그대를 죽여놓으라 하는 추모시를 읊어갖고 그 장례식장을 눈물 바다로 만들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신영복의 그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든지 이런 책을 보면은 이 좌파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다는 거죠? 네. 그 이제 철학 빈곤이고 우리 인문학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저같이 이제 뭐 철학 공부를 좀 하고 이래 이제 이쪽 저쪽 사상을 이래 본 사람이 보면 아주 구상유치한 그 얘기인데 신영복이. 그래서 제가 신영복이하고 그 사상 대결을 하려고 2016년도에 신영복이가 쓴 책이 한 4대 건데요. 그걸 다 사다 놓고 뭐 더불어수번 민주당 그 당명이 됐죠. 뭐 처음처럼이란 책도 있고 뭐 여하튼 감옥으로부터 사색, 담론 뭐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걸 사다 놓고 이제 신영복과 이 사상전을 수행하려고 뭐 한참 준비하는 중에 뭐 돌아가 버렸어. 그래 구신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근데 제가 2018년도가 문재인이가 동계올림픽 리셉션장에서 그 김여정 북한 김여정이 와 있는 자리에서 거기에 써놓은 글씨를 가리키면서 위대한 스승님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선생의 글씨답고. 그래서 고영주배에서 신영복은 공산주의자다 해가 일단 재판을 이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지금 현재 그 복권되고 한 사람들을 재심 신청을 하든지 혁명자금 위장을 해갖고 혁명자금으로 강도짓한 놈을 그 15억이나 주고 그 반환 청구 소송을 하든지 그 집 앞에 가서 돈 내놔라고 우리가 이 고함질이 났어요. 지금 저 가문에서 어제도 보니까 무슨 이재명 구속 사건 뭐 대동소이한 그 노털들이 나오고 뭐 이래가 나중에는 젊은이들과 좀 이래 하는데 젊은이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교육용으로 제가 이번에 출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주심 TV에서 많이 선전을 좀 해주시고 국민을 눈을 뜨게 하면 지금 전번에 말했지만 이제 약간 실눈 떴으니까 완전히 기한을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하늘이 내린 기회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좀 학습을 해가지고 저들의 잔당을 시를 말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저한테 좀 한번 맡겨주시고 응원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뭐를 지금 저 진주에 있는 김준수 회장님이 이 자유 대한민국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며갖고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그 시도 회장님들이 다 정해주고 시군구마다 막 연일 지금 이래 돌아가면서 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요번에 책만 출간하면 서울부터 구정 지나면은 이 경기도 이름부터 서울부터 제가 우리 연수원으로 부르는 해서 조직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니 해도 이제 이게 불량미와 실탄인데 그것마다 만사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연수원도 만들어 놓고 우리 또 지도자급들이 이래 앉아서 뭐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책상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번 기회에 우리 이 종북에 씨를 말리는 한 가지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만두겠습니다. 얼마나 저들의 혼이 강한지 제1호 공산당은 아까 김 알렉산드리아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이제 한인 사회당도 만들고 해서 이제 일본군과 연해주에서 전투를 하다가 패전을 하고 이제 포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주모자니까 사형을 받는데 집행자한테 그래야 합니다. 내가 8걸음만 좀 뛰게 해달라. 이래서 그 이유를 물으니까 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 조국이 팔도라는데 이 팔도의 인민들과 노동자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염원하는 뜻에서 그 8걸음을 허용해 주라 하고 8걸음을 뗀 다음에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만약 소련의 이 계획경제가 보편의 가치로 이어진다면 안중근 의사보다 더 훌륭한 우리 지도자인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진리와 역행하는 잘못된 이 사상이다 보니까 그분은 이제 묻혀졌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명박 정부에서 건국훈장을 줬어요. 그 여인한테. 예. 돌아가셨는데. 예, 건국훈장은 33살 때 그 아주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그런 혼이 그리고 빨치산 아마 줄잡아 그 공산 빨치산을 하다 죽은 사람이 뭐 10만은 안 돼도 저 지리산에서만 한 뭐 피아를 나눠서 2만 명 정도가 희생됐으니까 뭐 4.3 사건이나 여순 저 대구 폭동 등등해서 희생된 사람이 아마 직간접적으로 한 10만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원원들이 아마 환생을 해갖고 이 지금의 이 빨치산들을 이 국회에 들어가 있는 빨치산을 비롯해서 법원 뭐 선관위 노동계 구석구석이 운동권이라는 일에 가면을 쓰고 민주투사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가가 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의 발목을 잡고 이제는 완전히 이걸 해체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월맹 같은 그런 나라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운동권 출신들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가면을 쓰고, 예? 그렇죠? 예, 예. 그들이 부르짖는 거에서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모두 침투된 거죠. 한마디로. 아니 이제 뭐 재벌 정책, 뭐 문화 정책, 교육 정책 이런 게 이제 껍데기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내부를 들여다 보면은 네. 전체주의라는 거의 얘기죠. 이 빨갱이들. 시장 경제가 아닌 네. 계획 경제, 이 북한식 그러니까 계획 경제. 예. 그러니까 국가가 원래는 이제 네. 간섭 안 한, 니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그게 뭐, 전체주의, 사회주의죠. 예. 공산주의지, 공산주의. 소국 가민을 해야 되는데 저거 네. 나라를 만들어야 이게 이제 자유 경쟁이 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식을 우리 젊은이들은 아는 젊은이가 엄청나게 영리합니다. 이번에 그 서부 지원에 들어가서 현행범으로 잡혀가 강서 경찰서에 잡힌 젊은 친구가 나는 애국자가 아닙니다는 글 한 편이면 끝나는데 그 이름도 안 밝혔는데 뭐 차츰 알려지겠지만 예, 저도 우리 방송했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이 지금 등장해가 어제 저녁에도 뭐 엄청난 젊은 친구들이 나와갖고 그 뭐 강화문 어른들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이어지고 이러는데 지금 아주 우리 이 참 절호의 하늘이 내린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협조하면 됩니다. 함께 가십시다. 예. 회장님 오늘 또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